안녕하세요. 스탠바이 웬디는 브레이킹 던 이후로 다양성 영화에 집중하고 있는 다코타 패닝의 신작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워낙 연기를 잘했던 배우라서 그런지 상업성이나 스타로서의 인기보다는 작품성과 배우로서의 경력에 무게를 두는 모양입니다. 동생인 엘리 패닝도 마찬가지인 걸 보면 어린 나이에도 유혹을 멀리하고 중심을 잡은 자매가 참 대단한 것 같네요. 스탠바이 웬디의 주인공인 웬디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소녀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언니와 함께 살았으나 언니가 결혼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따로 떨어져 위탁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웬디에게도 딱 한 가지만큼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그 유명한 스타트랙입니다. 웬디는 덕후 중에서도 초절정의 동력을 갖고 있는데 마침 스타트랙의 시나리오를 공모하는 이벤트가 열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열심히 쓴 시나리오를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 제때 도착할 수 없게 됐지만 웬디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LA로 가서 시나리오를 제출하고자 길을 떠납니다.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본 이유는 순전히 스타트랙이 소재라는 겁니다. 극장에서 짧은 예고편을 봤을 때는 웬디가 자폐증을 앓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단지 한 소녀가 스타트랙의 시나리오를 쓴다는 것만 알고서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스타워즈를 훨씬 더 사랑하지만 어릴 적부터 AFKN에서 스타트랙을 보면서 자랐던 세대라 어느 정도 관심은 있거든요. J.J. 에이브람스가 리부트한 이후의 영화들은 모두 재미있게 보기도 해서 제게는 충분히 구미가 당기는 영화였습니다. 덕분에 병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은 대다수의 착한 영화들처럼 뻔해 보인다고 의리 짐작하면서도 봤는데 막상 보니 그 뻔함 이상으로 따뜻하고 매력적인 구석을 가진 영화였습니다. 우선 이 영화는 일면 당연하게도 스타트랙을 단순한 소재만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웬디와 웬디의 이야기를 스타트랙과 일치화 또는 동질화시켜 전개하면서 몰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에 따르면 자폐증을 앓으면 타인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감정을 교류하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웬디는 스팍에게 애착을 갖거나 감정을 이입하는 모습을 종종 보입니다. 스타트랙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팍은 아버지가 벌컨이라고 하는 외계인이지만 어머니는 지구인인 혼혈입니다. 즉 양쪽 모두에 속하지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더군다나 벌컨은 과거를 반성하고 탈피하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변모한 종족입니다. 스타트랙 리부트 시리즈만 보셨어도 스팍이 그런 특성 때문에 커크와 시도 때도 없이 부딪혔다는 걸 아실 것 같네요. 그리고 스타트랙이란 작품 자체가 미지의 우주를 탐험하는 이야기란 것도 자폐증을 앓고 있는 웬디의 세계와 그대로 겹쳐집니다. 영화를 보면 웬디는 하루하루 계획과 규칙을 아주 충실하게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언뜻 모범적인 생활로 볼 수 있겠지만 알고 보면 그 이면에는 웬디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자폐증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사건의 위험을 줄이려다 보니 불가피한 거겠지만 이 영화는 그 바람에 자신만의 작은 우주에 갇혀 지내야 했던 웬디가 기어코 더 큰 우주로 나아가고야만은 일생일대의 순간을 담아냅니다. 아울러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특히 언니와의 관계에서 진전을 이끌어냅니다. 육체적으로 보나 심리적으로 보나 웬디가 조금씩 자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바로 이런 게 뻔해 보일 수도 있지만 벤 류인 감독은 용케 균형을 잘 잡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탠바이 웬디를 보면서 스타트랙과 다코타 패닝의 연기만큼이나 좋았던 건데 이 영화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소녀가 마주하는 세상을 마냥 부정적으로 그리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또 마냥 긍정적으로 그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일부라고 하기엔 꽤 많은 영화가 캐릭터를 지나치게 가학적으로 다루면서 고통을 전달하거나 혹은 반대로 차라리 판타지에 가까울 정도의 과도한 감동을 남발하는 걸로 관객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간에 종종 아주 손쉽게 값싸고 일시적인 동정을 유발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작을 부리는 셈이죠. 이렇게 말해야 해서 유감이지만 신파를 전면에 내세우는 한국 영화에서 특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탠바이 웬디에는 적어도 그런 게 없지만 역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심심한 영화라고 생각하기 십상인데 그게 바로 이런 영화의 핵심입니다. 간단하게 비유하면 막장 드라마가 날이 갈수록 더더욱 막장스러워지고 있는 건 시청자들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는 동요를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서든 더 큰 감정의 파고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죠. 스탠바이 웬디의 각본과 연출은 그걸 지향하면서 현실에도 실제로 존재하는 약자와 소수자를 모델로 한 영화의 가장 크고도 필수적인 가치인 진정성을 획득합니다. 이 영화가 자폐증을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했는지는 제가 더 공부를 해야 알 수 있겠지만 제작진들이 입맛에 맞게 함부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전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아주 잘 만들어졌다거나 자신있게 추천하지 못하더라도 제게는 충분히 좋은 영화였습니다.
대신에 스타트rek의 팬이시라면 꼭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보면서 감동적으로 와닿았던 순간이 3번 있었는데 모두 스타트rek과 크고 작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인 제목의 의미는 스타트rek을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영화의 한글 제목은 스탠바이 웬디지만 원제는 플리즈 스탠바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준비해라, 대기해라 정도지만 이게 영화에서 어떤 순간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패튼 오스왈트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거의 없지만 코미디언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배우이자 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트위터를 통해서 종종 덕후 기질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걸 이 영화에 잠시 등장해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 웃기기도 하지만 아마 스타트rek의 진성 팬이시라면 분명 감동하실 겁니다. 나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 3번째는 결말과 직결되는 거라 말씀 못 드리지만 보시면 금세 아실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저는 그냥 거기에서 전달되는 작은 성의가 감동적이었습니다. 대체 뭐길래 그런지 혹시 궁금하시다면 극장에서 며칠 내로 상영이 끝날 것 같으니 빨리 가셔서 보시거나 좀 더 기다렸다가 집에서 편하게 보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Live long and prosper.